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앞 시간에 이제 개요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소재의 기기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맨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재료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재료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재료가 얼마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험을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능 평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 성능 평가에서 나오는 지표가 있어야지, 요런 지표들이 있어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에 에 대한 이제 뭐 한계 범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 한계 범위에 이제 기초를 해서 우리가 뭐 제품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 제품 설계에 맞춰서 어, 거기에 맞는 공정 그리고 성형을 하게 되고, 요 성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계속 사이클을 도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한다는 거는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재료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강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료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인 연신율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연신율이랑 강도 플러스 이제 재료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뭐 진동이라든지 뭐 다양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손상 허용치, 그리고 이 밑에 딸려 있는 것들을 쭉 쓰게 써보면은 이제 뭐 피로 특성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부식 같은 얘기들이 쭉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뒤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강도랑 연신율이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성형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기계적 특성 평가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재의 기계적 특성 그리고 강화기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인 이제 한계 범위 설정, 그러니까 뭐 성형을 하기 이전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성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에 대한 평가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성형 한계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계적 특성 평가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자동차를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 재료의 최소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이제 뭐 서로 다른 재료가 뭐 A랑 B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뭐 두께가 이만큼 되는 재료에다가 이걸 갖다 박아가지고 뭐 이게 부서지는데 필요한 힘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랑, B가 이렇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얇은데 얘를 이제 박아가지고 생긴 힘이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실제 제품으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런
A라든지 B, 뭐 심지어 뭐 Z 정도 되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동일 선상에서 네,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비교를 위해서는 이제 규격화된 시험법이 필요할 거고, 그런 규격화된 시험법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시험법들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험법인 인장, 압축과 같은 시험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신장 시험이라든지 압축 시험법이 이제 재료의 기기적 특성의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인장 시험이라든지 압축 시험 같은 경우는 기준들이 이미 존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ASTM이라든지 뭐 ISO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규격이 존재를 하게 되고, 요 규격화해서 만든 시험편을 네,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그 서로 다른 재료를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뭐 A 재료가 B 재료보다 좋다 아니면 A 재료가 B 재료보다 나쁘다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비교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계적 성질을 취득할 때 결국에는 시험편 크기라든지 형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가-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서, 어, 서로 다른 제품 소재를 이제 받아서 쓰고 싶은데 이 소재들 간의 특성을 비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 시험편의 크기라든지 형상은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시험을 해야지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시험법들이 이제 일축 인장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축 인장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축 인장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시편을 한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시험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축 방향으로의 이제 잡아당길 때에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변하고 당길 때 필요한 힘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시험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요 기계적 특성 시험을 하게 되면은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당길 때 힘이 필요하겠죠. 네, 힘 F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처음에는 길이가 요만큼 있었는데 얘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길이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건 요 힘이랑 길인데, 실제로 이 힘이랑 길이를 서로 다른 시험편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쪽에서 시험편에서의 단면적이랑 이쪽에서 시험편에서의 단면적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홀쭉한 녀석이랑 이제 두꺼운 녀석이 있으면은 홀쭉한 녀석 쪽에 똑같은 재료더라도 홀쭉한 녀석에서 당길 때 필요한 힘이 훨씬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면적인 다른 상황에서 F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료의 힘은 이쪽이 더 강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 힘하고 이제 변화되는 길이 L을 이제 동일 현상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이 응력이란 개념하고 변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그 뒤에 나오는 설명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런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변화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고, 뭐 어느 시점에선 이제 변화가 뭐 얘네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점점 네킹이 생기다가 부서지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편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상의 곡선을 많이 얻게 되는데요. 이런 곡선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하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곡선은 이제 공칭 응력 변형률, 그리고 이 약간의 수학적인 요소를 추가한
그 변형률 곡선을 이제 진응력 진변형률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 같은 경우는 공칭응력 변형률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편의 기하학적 요소를 약간 줄이는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응력 진변형률 곡선 같은 경우는 시험편의 기하학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적 특성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진응력 진변형률 곡선을 쓰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인 비교를 할 때는 요 녀석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곡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제 과연 응력이 뭐고 변형률이 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 당길 때 필요한 힘 F랑 이제 늘어나는 길이 델타 L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F가 이제 단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죠. 네, 단면적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재료더라도 여기서의 F1 그리고 여기서의 F2를 비교를 하면은 단면적이 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힘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정작 이제 재료는 A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재료 A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면적 A1, A2가 있다고 하면은 F1, F2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 필요한 힘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응력의 개념이 될 것이고 이 응력은 이제 시그마로 요 모양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시그마는 A분의 F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재료 A가 동일한 재료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단면적 A1, F1 그리고 A2, F2는 똑같아야 되겠죠. 재료 A에서는. 네, 요게 이제 응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변화량 역시 이제 시편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길이가 요 사이의 길이가 다 제각각이죠. 요 사이의 길이가 다 제각각인데 늘어나는 길이가 어, 요 초기 길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개념이 바로 이제 초기 그, 네, 초기 길이 대비 변화율이라는 변화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 요게 바로 이제 변형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률은 이제 입실론이라고 이제 E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이 E는 초기 길이 L에 이제 L0에 그 L-L0라고 해서 결국에는 L0분의 델타 L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난 길이만큼을 이제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두 개를 이제 종합적으로 그린 곡선이 바로 이제 변형률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이제 재료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현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얘네들이 점점 불안정해져 가지고 특정 부분에서 이제 막 변형이 막 집중돼 가지고 계속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네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네킹이 일어나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요 부분의 단면적이 집중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 집중부의 이제 단면적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강도가 계속 증가를 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뭐 A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F 역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하중이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제 재료 강도는 이제 소성 변형에 의해 증가가 됩니다. 네, 실제 재료 강도는 이제 소성 변형에 의해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를 따르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A가 감소하더라도 F는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제 공식 응력 변형률 곡선이 실제 재료의 특성을 나타난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실제의 그 소재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그 이 단면적이 동일하다고 하는 가정 자체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커버를 하기 위해서 실제 그 단면적을 고려한 강도를 도출을 하는 계산 관계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관계식을 나타내는 식이 바로 진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칭응력 같은 경우는 얘네가 초기 단면적이 이렇게 그 A0라고 하면은 얘가 인장 시험 끝나서 부서질 때까지 그 A0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지금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네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A0랑 뭐 변형된 A 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A0가 계속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응력 값이 이제 A0분의 F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진능력 진변형률 곡선에서 나타나는 시그마 투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예, 근데 단면적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A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A를 실제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겠죠. 왜냐하면 인장 시험 도중에 얘네가 얇아지게 되는데 요 얇아질 때 단면적을 측정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가정을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금속 재료의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뭐 얘가 요런 모양이 되건 요런 모양이 되건 뭐 이렇게 모양이 되건 간에 전체 부피, 네, 요 빨간색으로 칠한 네, 부피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V1, V2, V3는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피 변화는 항상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피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초기 길이 L0가 있고 여기 늘어난 길이 L1이라고 하고 A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A0, L0에 대한 부피랑 A1, L1에 대한 부피는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자 A1분의 L0 비율이 되겠죠. A1이 지금 요 A를 해당하는 거고 A0가 여기 초기 단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개 이제 분수, 분모, 분자를 이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게 될 건데 자 L1 같은 경우는 L0에서 늘어난 값입니다. 그래서 L0에서 무언가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변화가 일어난 만큼의 길이가 L1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지금 L0랑 L0는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는데 남은 식을 보게 되면은 L0 델타 L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일 겁니다. 그래서 L0분의 델타 L이 되니까 이게 아까 봤던 그 공칭 변형률이죠. 그래서 공칭 변형률 값이 이렇게 레이시오가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시그마 트루 값의 결과 같은 경우는 이 A0, A1에 대한 식들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의 관계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엔지니어링이 있고 뭐 1 플러스 엔지니어링이 있으면은 네, 요만큼 곱한 값이 이제 진응력 진변형률 곡선에서 진응력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편에서 이제 공칭 변형력 곡선을 얻었는데 실제 재료의 이제 진응력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요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변환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요게 이제 진능력 진변형률 곡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 그들께서 제일 많이 보실 것들은 이제 공칭 변형률 곡선인데 뭐 혹시 더 나중에 이제 진능력 진변형률 개념이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뭐 제일 기본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필요한 힘 그리고 초기 길이 대비 변화량이 바로 응력이랑
변형률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전체 그 변형률에 따라서 응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이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기계적 특성 평가법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지항 시험을 하고 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까 봤던 요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 곡선, 그리고 진응력, 진 변형률 곡선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진응력, 진 변형률 곡선 같은 경우는 시그마 그 강도값이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지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는 줄어들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A가 줄면서 F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A 제로가 동일하게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필요한 힘 F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이제 뭐 A0 F A0가 A가 감소를 그러니까 단면적인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감소를 해서 뭐 응력 공칭에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공경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 정의는 이제 변형률 증가에 따른 소재 강도 증가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속의 진능력 진 변형률 곡선 같은 경우는 뭐 수학적 방정식으로 단순하게 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현상은 바로 이 현상입니다. 우리가 재료를 뭐 가공을 한다든지 당기고 나면은 이제 소성 변형이 쭉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얘를 중간에 놔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놔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이 초반에 이제 탄성 변형이 있을 때 그 직선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요 직선 기울기를 따라서 다시 회복을 다시 내려오는 현상을 거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우리가 생각한 변형량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변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현상이죠. 네, 이렇게 이제 그 힘을 놨을 때 전체 변형량 중에 탄성 변형만큼 이제 회복되는 현상을 이제 탄성 회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탄성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소성 변형이 일어난 거랑 이제 탄성 변형이 일어난 것 중에서 요 탄성 변형만큼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현상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나중에 이제 구핌 성형 같은 이제 성형 시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성형을 이런 식으로 네, 뭐 V자로 굽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금형은 이제 90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재료가 이제 딱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걸 90도 금형에다 집어넣어서 그 성형을 하게 되면은 90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95도에서 뭐 100도 정도 사이로 원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벌어진 형태로 이제 성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요 탄성 회복 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원래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설계한 것보다 이제 치수 정확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제 탄성 변형만큼의 변형을 조금 더 줘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90도짜리 V 성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요 탄성 회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탄성 변형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놨습니다. 놔서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잡아당기게 되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항복 감도는 요 y 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이제 다시 놓았다가 다시 잡아당기게 되면은 얘가 변형
이 Y0에서 항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새로운 요 나왔던 지점에서의 항복 강도 YI에서 이제 다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중이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초기에 당겼을 때보다 더 높은 항복 강도에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재료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여기서 변형을 하고 잡아당기게 되면 다시 이쪽에서 소성 변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형된 상태에 대한 그 기록 뭐 흔적은 얘를 잡아 놓는다고 하더라 뭐 나중에 뒤에서 그 흔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요 흔적은 이렇게 다시 놓더라도 네, 다 계속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에 남은 것들이 다시 이렇게 쭉 잡아당기게 되면 이 흔적, 네, 다시 어, 우리는 원래 여기 있는 녀석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녀석이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적 특성 평가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고, 뭐 뒤에서 이제 가공 경화율이라는 뭐 세부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가공 경화율에 대한 기본적인 네, 가공 경화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법 관련된 얘기일 건데 평가법 역시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뭐 경한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경도시험법, 네, 경도시험법에 대한 뭐 실질적인 얘기를 할 생각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뭐 앞에서 이제 항복 강도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개념들의 뭐 응력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곡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각각 그 위치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뭐 인장 시험을 하고 나면 이제 강도를 얻어내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다리 같은 걸 이제 설계를 한다고 치면은 이 강도를 100% 풀로 쓰는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1기가짜리 뭐 1기가짜리 제품을 써가지고 1기가짜리 뭐 철로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한 50톤 정도 되는 차량들은 버틸 수 있다고 어 50톤 정도 되는 차량들은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50톤 되는 차량 이상 그러니까 만약 뭐 전차 같은 게 간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전차가 일반적으로 한 60톤, 55에서 60톤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전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이 다리가 바로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이 다리가 안 부서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설계를 미리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요 보수적인 설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설계 및 안전 계수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가공 경화 뭐 앞으로 배우게 될 가공 경화율이라든지 가공 경화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료가 왜 단단해지고 응력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강화 기구라고 해가지고 강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